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컴퓨터과학과에서 엣지 AI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동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화와 효율성을 위한 엣지 AI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런 엣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엣지 사용자라고 하면 이런 스마트폰과 같은 엣지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드론과 같은 다양한 기기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AI의 분야는 결국에 이런 엣지에 존재하는 사용자들에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또 추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그런 분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엣지 AI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여기 있는 엣지 디바이스들이 본인들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학습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용자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그런 분야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개인화된 모델을 제공하고 또 안전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화 및 신뢰 가능한 AI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는요, 아무래도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또 추론도 진행될 수 있다 보니 효율적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추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협력을 통한 연합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분야입니다. 연합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처음 제안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이 본인이 개인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 경우에서 이제 각각의 사용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용자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한 본인들의 어떤 데이터들의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그리고 통신 이슈 때문에 제3자와 본인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독립적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이 모델을 학습하고 이 모델을 서버로 올려주면 이 서버가 이 모든 모델들을 잘 융화해서 모든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잘 반영한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퀄컴이나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들에서 특히 이제 LLM을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 연합학습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다시 중요한 분야 중 하나가 이제 병원인데요.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질병을 진단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병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병원들이 협업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이제 각각의 병원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병원은 이제 독립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학습이 완료된 모델을 서버로 올려주면 서버는 모든 병원들의 모델을 융화시켜서 다양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저희가 연합학습 관련해서 좀 진행을 했던 연구들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이 분야에 관련해서 뉴립스나 ICML, ICRR과 같은 인공지능 3대 학회의 논문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이 뉴립스 2024년 논문은요, 클라우드 엣지 디바이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계층 네트워크에서의 연합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사용자들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될 수 없다 보니까 각각의 사용자들은 엣지 서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엣지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계층 네트워크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개발한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 보이시는 ICML 2024년 논문은 저희가 연합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 이슈를 해결한 연구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연구는 강화학습이라는 분야와 연합학습이라는 분야를 좀 융화시킨 어떤 융합 연구이고요.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연구는 이제 ICRR 2025년에서 스팟라이트 논문으로 채택이 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법들과 달리 사용자들끼리 직접 통신을 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연합학습을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연구입니다. 더불어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학적인 툴들을 많이 이용해서 어떤 이 알고리즘의 수렴성 또한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던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연합학습 분야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합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용자들에게 맞춤형으로 개인화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요. 사실 사용자들의 니즈가 시시각각으로 바뀔 때 각각의 사용자들의 니즈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들의 어떤 새로운 요구 조건이 계속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존 정보는 이제 잊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제 지속학습 혹은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분야는 이제 예전부터 많이 연구가 되어 왔던 분야지만 요즘에도 LLM 상황에서 컨티뉴얼 러닝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는요. 어떻게 보면 뉴럴 네트워크의 레이어를 어떤 베이시스들의 가중치 합으로 보는 그런 수학적인 관점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바라보면 저희가 새로운 베이시스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존 정보는 잘 보존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고 새로운 베이시스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도 이제 ICRR 2023년에서 스팟라이트 논문으로 채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인 프레임워크로 뉴럴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그런 연구였는데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저는 요즘에 이제 LLM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챗GPT에게 폭탄 만드는 법을 알려줘라고 물어본다면 챗GPT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요한 부분이 이런 안전성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하지 않은 LLM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세이프티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LLM의 기존 능력은 보존하면서 LLM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인 튜닝 기법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학적인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런 접근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안전한 LLM이 만들어졌을 때 이 안전한 LLM을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 데이터로 파인 튜닝하는 과정에서도 사용자들 어떤 LLM의 안전성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 데이터를 빠르게 흡수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개인화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엣지 AI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학습이 사용자 단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추론 또한 사용자 단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는 저희가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달성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저희가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 경량화된 모델을 사용자들에게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ICRR 2025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에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경량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트워크 최우수 학회인 모비옥 2025년에서 베스트 페이퍼 러너업을 이제 받은 논문인데요. 전체 억셉된 논문 중에 이제 3편에게만 주어진 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디바이스 LLM과 클라우드 LLM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의 어떤 디바이스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고요. 클라우드 LLM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상상하는 챗GPT처럼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사실 명확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LLM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고요. 대신에 저희 어떤 개인 정보나 질문을 클라우드 서버로 올려야 되고 또한 어떤 통신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는 성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사용자들이 빠르게 어떤 프라이버시 이슈 없이 해당 모델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직접 어떤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는 어떤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요, 어떤 통신 제약이나 아니면 레이턴시 컨스트레인트 등의 어떤 다양한 제약 조건들이 있을 때 현재 시점에서 어떤 LLM에게 어떤 모달리티 정보를 보내서 저희가 추론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화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런 디시전 메이킹을 풀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인데요. 이 경우도 이제 사용자들에게 배치된 온디바이스 LLM과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있는 클라우드 LLM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이제 사용자들의 LLM을 사용자들의 어떤 개인 데이터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게 목표인데요. 이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모델 파라미터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온디바이스 LLM이 사용자들의 데이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LLM을 호출해서 그
그 추론 과정을 오프로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저희가 이제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어떤 상황에서 온디바이스 LLM에서 추론을 마치고 어떤 상황에서는 클라우드 LLM을 이용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를 풀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엣지 AI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이제 사용자들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 두 번째는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모델을 제공하고 신뢰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 그다음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사용자들이 직접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가 엣지 AI에서 정말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가지고 나가고 있는 연구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